뭐 저는 미탐하고 논중과 추론에서 2008년부터 17년 동안 계속 강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연대 과학 역사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2008년도에 시작했고요. 2008년도에서 2010년도까지는 통합형 문항으로 물리지학, 화학, 생명 이렇게 두 과목씩만 묶었어요. 이렇게 두 과목씩만 묶어서 이제 시험을 진행하다가 이제 3년 뒤에 2011년부터 13년까지는 이제 통합 문항으로 해서 물화생지를 통합했는데요. 이때는 과학 원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학 원투를 다 포함해서 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부담이 되게 많고 주로 이제 과거나 영재고 아이들이 시험을 보는 시기였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요게 이제 부담이 돼서 2014년부터는 과목별로 이렇게 선택해서 볼 수 있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한 10년 정도 진행하다가 이제 과탐 유불리 현상도 생기고 이제 과탐에서 사탐으로 넘어가고 이런 현상들이 생기면서 25년도에 폐지했습니다. 논술을. 그래서 2년 동안 과학 논술이 폐지됐고요. 연대가요. 그 다음에 이제 2년 쉬고 이제 올해부터 다시 이제 시험을 보게 됐는데 이제 통합과학으로만 제한해서 고1 통합과학으로만 제한해서 출제를 하는 걸로 이제 연대에서 이야기를 했고, 이제 통합과학에 물리지학, 화학, 생명이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통합과학으로 시험을 보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서 올해 10월에는 통합과학에서만 시험을 보는 건데, 조금 며칠 최근에 어머님들이나 아버님들이 질문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재수생인데 재수생이 배운 통합과학하고 이제 현재 고1들이 배우고 있는 통합과하고 다르지 않냐, 조금 바뀌었지 않냐, 그래서 혹시 재수생들은 다시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질문들을 하시는데요. 이게 95%가 동일합니다. 그냥 아예 동일한 과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재수생이 배운 통합과학하고 현재 고1이 배우는 통합과학하고, 그러니까 2015년 개정하고 2022년 개정 통합과학 내용이 동일합니다. 한 5% 정도 바뀌었기 때문에 그냥 그때 배운 거 그대로 사용하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재수생이나 삼수생도 따로 뭐 고1 통합과학을 새로 개념을 배우고 이제 그럴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시험이 통합과학 범위로 한정됐다는 거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통합과학 구성인데요. 제 프린트에는 이제 4페이지, 5페이지에 통합과학이 되어 있어요. 근데 요걸 좀 자세히 봐주셔야 되는 건 뭐냐면, 뭐 중단원 정도를 좀 자세히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대단원은 큰 제목이고요. 중단원을 보시면 뭐 과학의 기초부터 자연의 구성 원소 이런 거 나와 있는데, 요 중단원 숫자를 세 보시면 4페이지하고 5페이지에 중단원 숫자를 세 보시면 11개 정도 나옵니다. 11개 정도 나와서요. 이제 두 번째로 어머님들이나 부모님들이 많이 질문하시는 게 뭐냐면 회차입니다. 연대를 지금 보는데 이렇게 부담도 가는데 연대 관원 때문에 회차를 그렇게 투자를 해야 되느냐를 질문하시는데, 중단원 숫자를 세 보시면 11개가 나와요. 그리고 소단원을 세 보시면 31개에서 32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학원에서는 4회차에서 5회차로 과학 논술을 끊고 있는 학원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 같은 데는 10회차를 잡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일부 학원들은 3회차로 아예 수학이랑 묶어서 해주는 학원도 있습니다. 근데 중단원만 봐도 11개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 중단원을 기준으로 해서 10회차로 잡고 있고, 어차피 연대 시험을 보는 거라면 이제 꼼꼼하게 빠지지 않고 주제가 빠지지 않고 연습하기 위해서 10회차로 잡았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대신 이제 다른 부담감은 좀 없앴습니다. 그러니까는 수업 3시간 말고 집에서 따로 숙제를 한다든지 그런 부담감은 없애고 아예 글쓰기 연습, 다시 쓰기 연습이 다 수업 오는 3시간 안에서 다 녹아 들어갈 수 있게 했으니까 그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3시간으로 10회거든요. 그 대신 숙제가 없습니다. 뭐 집에서 숙제를 2시간 한다든지 그런 거 없고, 수업 오는 요일 그 수업 시간에 3시간 안에서 다 마무리할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거고, 뒤에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0회차로 해야 되는 이유가 이 중단원의 개수에 나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단원이 요 11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중단원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오른쪽에 해당 과목이 있어요. 해당 과목이 있는데, 해당 과목의 숫자를 세 보시면 이제 물화생지에서 어떤 과목이 더 중요하냐, 이제 이런 걸 또 궁금해 하시거든요. 근데 물화생지가 거의 비등하게, 균등하게 되어 있어요. 한 8개, 7개 단원씩 포함되어 있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통합형의 논술로 가공했을 때 어떤 과목에서 더 많이 나올 수 있느냐를 봐야 되거든요. 절대적으로
생명지구과학입니다. 물리화학보다 생명지구과학에서 나올 확률이 아주 높고요. 그 이유는 통합과학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그 소단원들 봐주시면 우주가 생성되고 그 다음에 지구가 생성되고 그 다음에 생명체가 생성되고 그 생성된 것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보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통합형의 주제를 내려면 어쩔 수 없이 생명이나 지구과학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균등하게 배분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수업 구성은 저 같은 경우 식강에서 생명하고 지구과학이 한 70% 정도, 65% 정도 차지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올해도 이제 연대모의 논술이 뒤에 나와 있는데 마찬가지로 지구과학을 위주로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그렇게 이제 출제돼서 생명 지구과학이 중요하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리화학이 똑같은 소단원 배분을 갖고 있더라도 이제 나올 확률은 생명 지구과학이 훨씬 높다라는 거 요 해당 과목 신경 안 쓰시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페이지 넘겨서 6페이지 가시면 이제 올해 시험 본 연대 모의 논술이 나오거든요. 이게 5월 중순쯤에 본 거로 알고 있는데요. 제시문 길이 한번 봐주시고요. 제시문 가나다가 나와 있고 그다음에 아래쪽에 문제 1, 문제 2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뭐 제시문 있는데 그렇게 시간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문제 1, 문제 2에 보면 이제 300자 안팎으로 써라. 혹은 뭐 2번에 500자 안팎으로 써라라는 문장이 좀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정리되어 있지만 뭐 계산형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내용을 가지고 생각해서 정리해서 쓰는 겁니다. 그런 거로 바뀌어 있고요. 요게 연대가 올해 10월 10일 날 시험 보거든요. 그리고 2시간을 봅니다. 수학하고 포함해서. 그러니까는 120분을 봐요. 그리고 그 중에 이제 과학을 어느 정도 배분해야 되는지도 많이 질문을 하시는데 연대도 요거 모의 논술 볼 때 30분을 줬다고 합니다. 30분을 줬다고 하니까 120분에서 30분 정도를 과학에 할애하고 90분을 수학에 할애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30분 동안 요 제시문을 읽고 문제 1번하고 문제 2번을 읽은 후에 이제 즉각적으로 개요를 짜고 이제 글자를 써주시면 되거든요. 이제 그 연습이 되어 있느냐 안 되느냐입니다. 혹시 학생들한테 요 제시문 읽어보라고 하면 뭐 어렵다고 하는 학생 거의 없을 거예요. 그 대신 이제 뒤에 예시 답안을 적어놨는데 그 문장들이나 단어들이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제시문을 잘 연결하는지 그리고 30분 안에 300자 500자로 깔끔하게 적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거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요게 인문논술 잠깐 예를 들면 인문논술 같은 경우는 이거보다 더 쉬운 제시문들도 있습니다. 근데 조금 더 상위권 대학들도 인문논술로 다 가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글을 아무리 쉬운 주제를 갖고 와도 점수를 다 가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춰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시문이 쉽다고 자기 글쓰기가 쉽고 감점을 안 당하는 게 아니다라는 걸 생각해 주시면 아마 될 것 같고 학생들이 한번 써보고 뒤에 예시 답안하고 비교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는 지구 시스템의 물 순환으로 모의 논술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고 오른쪽 페이지 7페이지에는 이제 제시문 양식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뭐 마침표나 심표나 여백이나 이런 거 다 포함해서 300자 500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300자라고 하면 한 5문장 정도 쓰면 꽉 차요. 5문장으로 줄여야 되고요. 아래쪽에 500자라고 하면 7문장 정도 쓰면 여백, 심표 이런 거 다 있잖아요. 따옴표 있고 그런 거 빼면은 이 300자, 500자가 거의 되게 상당히 축약해야 된다는 거 알고 있고요. 제시문 거 일부 문장을 따오면 자기가 생각을 쓰고 하는 거는 2문장 정도만 들어가면 됩니다. 그 정도만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판별이 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인문논술 같은 경우도 보통 1000자에서 2000자를 쓰거든요. 학생들이 그것도 쓰다 보면 이거 너무 답안 양이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300자, 500자는 축약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 통합과학에 대한 개념들이 정리가 안 돼 있고 개요가 안 짜져 있으면 그 30분 안에 개요 짜고 쓸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쓸 수는 있지만 이제 필요한 단어들이나 이제 감점이 되기 때문에 그 연습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답안지 양식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실제는 요거보다 크게 이렇게 출력이 되기 때문에 글자는 조금 더 크게 써도 됩니다. 이 현재 크기는 현재 A4로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실제 답안은 요거보다 조금 더 네모칸이 크니까 이제 글자가 이제 이 정도로 작게 쓰는 거 아니니까 글자는 조금 더 크게 쓰셔도 됩니다. 다음 쪽 이제 9페이지 8페이지 9페이지 가시면 예시 답안이 있고요. 예시 답안 1번인데요. 요거는 현재 여기 화면에서는 여기 책자에서는 흑백이기 때문에 그대로 되어 있는데 화면을 봐주시면 여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제 요 부분들을 이제 학생들이 써주시면 됩니다. 요 부분들은 이제 학생들이 써주시면 되고, 이제 나머지 것들은 제시문에 대한 연결들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것. 그래서 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을 적재적소에 잘 적어서 이제 연결시켜주면 되는 거고, 요런 단어들이 들어가고, 요걸 시간 내에 이렇게 압축해서 적었을 때 이제 감점 없이 진행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여기 출력된 거 봐주실 때 종이로 봐주실 때도 약간 진하게 해놨습니다. 약간 진하게 해놨으니까 다른 글자보다 조금 진하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이제 학생들이 찾아서 본인 생각을 적어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1번이 아까 배점이 1번보다는 2번이 조금 더 높은데요. 여기 나와 있는 채점 기준은 연대에서 제시한 겁니다. 제가 적은 건 아니고 연대에서 채점 기준을 적어 놓은 거니까, 이제 문제 1번 같은 경우는 이제 과학적 개념의 정확성, 인과관계의 논리성, 제시문 활용은 잘해서 잘 축약했는지 이렇게 세 가지를 보고 감점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이게 이제 문제 1번이고 채점 기준은 나중에 학생들한테 천천히 봐주시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2번은 조금 배점이 높고 500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집어넣어야 되는 문장들도 조금 더 많아요. 그래서 이제 문제점이라든지 해결 방안이라든지 그런 걸 이제 제시하라고 했으니까 자기의 생각들이 좀 더 정리돼서 적어주면 되는 문제였고요. 조금 더 답안이 길고 여기 이제 넣어야 되는 것들도 조금 더 많이 있고 그런 상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채점 기준은 이제 그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것들을 잘 대답을 하고 있는지, 논리적으로 잘 근거는 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 회복 방안은 잘 제시하고 있는지로 체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를 넘겨서 10페이지 가주시면 연대 과학논술의 특징들 나와 있거든요. 10페이지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출제 범위가 이제 물화생지에서 통합과학으로 바뀌어 있는 상태입니다. 통합과학으로 바뀌어 있는 상태고, 요 안에 이제 물리학, 화학, 지학, 생명이 다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렇게 백지 양식에서 이제 글자 쓰는 방식으로 조금 전에 언급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세 번째는 이제 예전에는 계산을 하는 문제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물리화학 위주로 많이 나왔거든요. 계산 문제들이 많이 나왔고 채점하기도 편해서 이제 이렇게 나오다가 이제 현재는 생각을 정리해서 글로 쓰는 거가 나와 있고요. 이 정답을 계산해서 쓰는 것보다 생각을 해서 적는 게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리고 요거보다 조금 더 어려운 거는 요 다음 단계는 이제 구술 면접이죠. 자기의 생각을 말로 말하는 거가 가장 어려운 단계고요. 이제 서울대에서 실시하고 있거나 카이스트에서 하고 있는 건데요. 그게 가장 어려운 단계고 학생들의 실력이 정확히 나옵니다. 근데 연대는 요 중간 과정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중간 과정으로 생각한 거를 글로만 써라 라고 나와 있는 건데, 이것도 연습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제시문이 쉬워도 할 수 없는, 30분 안에 쓸 수 없기 때문에 요 생각을 해서 정리하는 연습들을 수업 때 해보면 되고, 제 수업으로는 한 10번 정도 진행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여기는 12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는요, 아까 예시 답안에 있던 거니까 간단하게만 이제 이런 부분들, 뭐 제시문에 물이 증발한다, 수증기가 된다, 이런 용어가 나오면 그 중간에 이제 요게 에너지를 흡수하는 과정이다라는 걸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가 결손된 개념들을 조금 연결시켜 주시면 됩니다. 제시문을 읽으면서 뭐 제시문 나에서는 에너지 전달 과정이라면 어디가 많고 어디가 적으니까 자연스럽게 에너지가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할 것이다라는 거를 연결시켜 주는 작업들을 좀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들을 제시문을 읽으면서 하면 되는데, 이게 뭐 국어 시험도 마찬가지지만 개념이 없이 이걸 제시문 읽으면서 딱딱딱 할 수는 없고요. 기본 개념이 연습이 돼 있고 그래야지 이제 제시문 읽으면서 이렇게 체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뭐 개선 방안들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요. 뭐 여기는 이제 연세대 과학논술 대비하는 건데 앞쪽에 나왔던 내용들을 한꺼번에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거기 때문에 요건 이제 수업 때 개념들을 잘 정리하고 뭐 정확히 읽고 뭐 이렇게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해 보고, 이런 것들은 제가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제가 매회차 교재로 잘 구성해서 교재를 잘 세팅하는 게 첫 번째로 중요하고요.
그 다음은 이제 학생들이 와서 수업 때 이제 본인들이 그것들 생각해 보고 글쓰기 연습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 주에 와서 다시 한번 글 쓰고 이 작업들을 반복해서 진행하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 넘기셔서 14페이지 가주시면 이제 제 수업의 특징이 나오는데요. 어차피 이제 제 수업의 특징이 어떤 건지가 궁금하실 테니까 요게 교재 구성은 이제 제가 수업은 여기 실어놓지는 않았는데 이제 수업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 그 회차마다 주제를 선정해서요. 개념 강의를 먼저 합니다. 개념 강의를 먼저 하고 칠판에다가 개요를 먼저 짜줘요. 이제 개요를 먼저 짜주고 그다음 이제 학생들이 이제 그거에 대한 필기를 하겠죠. 그리고 나서 바로 그 주제에 대한 글쓰기 연습을 합니다. 30분을 이제 똑같은 시간을 주고 학생들은 그냥 지금 와서 20분 정도 개념만 들은 거죠. 그리고 고1 때 통합과학 수업 들었던 거 하고 지금 20분 정도 수업 들었던 거 하고 그것만 갖고 글쓰기를 합니다. 그래서 완성도가 높지 않습니다. 그 대신 그냥 실전이다 생각하고 글쓰기 좀 하는 거예요. 30분 동안. 30분 동안 글쓰기를 하고 그 작업을 2세트 돌립니다. 주제를 바꿔서 2세트를 돌리고 그다음에 남는 시간은 전주에 써왔던 거를 다시 쓰게 합니다. 그때는 이제 학생들이 한 번 써봤던 거고 일주일 동안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시 쓰기를 하는데 다시 쓰기 상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쓰기는 20분을 할애하는데요. 20분 동안 그 전주에 했던 거 2개에 대한 다시 쓰기를 20분에서 다시 쓰고 이제 본인이 어떤 부분이 약한지를 체크해 주는 작업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이제 그 작업이 원래는 숙제로 해와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숙제로 해오고 본인들이 정리해야 되는 건데 학생들이 이 3시간도 빼기 힘든데 따로 또 숙제 시간을 또 주고 또 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수업 3시간에 다 녹여서 실전 모의 30분씩 2번 쓰는 거 그 다음에 다시 쓰기 20분씩 2번 쓰는 거가 다 수업 때 진행된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쓰기 연습까지 진행돼서 수업이 구성이 돼서 진행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아래쪽에 뭐 이런 것들 논술별 주제 읽기는 이제 주제와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읽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연대 모의 논술이 이번에가 물순환 나왔잖아요. 물순환이 나왔는데 불의 순환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공기의 순환이 나올 수도 있고 탄소의 순환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물순환이 나왔으면 그거와 관련된 읽기 자료들 제가 정리해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놓을 건데 이게 국어 지문하고 많이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 연대 통합 논술이 그러니까 인문 논술이 잘 준비된 친구보다는 국어를 좀 잘하는 친구들이 훨씬 더 잘 보지 않을까, 감점을 적게 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갖고 있고요. 바꿔 말하면 이렇게 10회 준비하는 게 국어에도 한 50% 정도 지문이 있는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어 지문과 유사하기 때문에 국어 지문의 과학 지문이나 뭐 철학 지문이나 과학사 지문이나 이렇게 환경 지문이나 이런 거와 거의 유사하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읽기 자료도 같이 제공해 줄 거고요. 근데 복습 동영상인데 요거는 이제 어머님들이나 학생들이나 아버님들에게 물어보는 게 형광 수업만 되냐고 많이 물어보거든요. 동영상 수업도 가능합니다. 동영상 수업도 가능한데 제가 개념 강의를 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러닝 타임이 한 50분에서 60분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2시간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실전 모의 논술 쓰기 30분씩 2번, 그 다음에 다시 쓰기 20분씩 2번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동영상을 받아보셨을 때 실제 어떤 1강인데 50분 수업이 되고 막 이래요. 60분 수업이 되고. 그러면 동영상 수업을 하면서 제 수업을 10번을 들었을 때 똑같은 효과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똑같은 시간을 측정하고 시험을 봐야죠. 집에서. 그러니까는 실전 모의 논술을 딱 펼치고 30분 동안 문제를 풀고 멈춰야죠. 그리고 해설지를 봐야죠. 그리고 다시 쓰기도 똑같이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20분 동안 쓰고 그걸 다시 저한테 보내야죠. 그래서 동영상으로 수업을 듣는 친구들은 이제 개념 정리는 한 50분에서 60분 정도 영상이 갈 거고요. 나머지는 메일로 저한테 실전 모의 2번 쓴 거 답안지 2개 하고 다시 쓰기로 쓴 거 2개를 매주 보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집에서 그 시간을 지키면서 해야지 의미가 있고요. 그렇게 하면 형광으로 온 거와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잘 조절될 수 있는 친구들은 동영상 수업도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게 좀 귀찮거나 잘 안 되는 친구들은 형광으로 와서 그 3시간 안에 충분하게 다 녹여서 갖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영상이 제공되긴 하지만 그런
특성이 있다는 거 생각하시고 3시간 수업인데 영상은 1시간짜리밖에 안 오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나머지는 메일로 주고받고 첨삭하는 과정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업이 진행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합과학 주제를 이제 거기 페이지에 15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10개 정도로 이제 주제를 선정해서 1강부터 10강까지 이제 페이지에 올려놨고요. 여기서 이제 순서들이 조금씩은 바뀔 수 있어도 이제 어떤 것들을 준비하는지 궁금하시니까 먼저 1강부터 10강까지의 큰 주제들을 나열을 해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아래쪽에 이제 제 수업 시간인데요. 토요일 오전하고 일요일 오전 3시간씩 잡아놓은 상태고요. 토요일 시간이 가능한 사람들은 토요일로, 일요일 시간이 가능한 사람들은 일요일로 와서 3시간 수업을 받아주시면 되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숙제는 없고 이 3시간 안에서 모든 게 해결되니까 그렇게 수업적으로 뭐 4회 5회를 들을까 아니면 10회를 들을까 어차피 연대 시험을 보는 사람들은 어차피 꼼꼼히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3시간씩 5회를 더한다 그러면 15시간이거든요. 15시간 정도 좀 더 꼼꼼히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숙제가 없는 상태에서 15시간이니까 그거 생각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뭐 요 정도 안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